Boy, we've come a long way. You know, in the old days, there were no lights, no heat, no creature comforts. Just creatures. Everyone comfy? No, sir. Not at all. Nowadays, you just plug everything into your car. You got lights, heat. We are out of pesto. I'll make a run. Hey, everybody comfy? No. Okie doke. 우리 시대 가장 진화한 전기차, 양방향 충전에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 5. 항상 미소가 함께하는 시원한 7월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 도착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바이든 대통령의 전용기를 직항하도록 이스라엘 쪽 하늘길을 연 것은 바이든 대통령의 중동 정책을 지지한 결과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비행금지 해제를 통해 사우디와 이스라엘이 관계 개선을 하는 게 바이든의 중동 정책에 포함됩니다. 텍사스주가 바이든 행정부를 고소했습니다. 이유는 산모가 위험하면 낙태할 수 있도록 한 연방정부의 의료 규정 때문입니다. 오하이오주에서 강간당한 10살 어린이가 인디아나주에서 원정 낙태를 받은 사건을 진보가 지어낸 스토리라고 보도한 월스트리트저널이 지어낸 게 아니라 사실이었다고 정정했습니다. 오하이오주 검찰총장은 팍스와 인터뷰에서 수술을 집도한 의사가 주정부에 수술 사실을 알리지 않아 수사한다고 말했지만 의사는 규정대로 보고했습니다. 연방 하원은 다음 주 특정 공격 무기 금지안을 발의합니다. 민주당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하고 공화당 의원은 한 명도 지지 의사를 밝히지 않은 데서 이 법안의 결말은 이미 나 있습니다. 조 맨신 연방 상원 의원이 기후변화 기금과 세금 인상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 대통령의 국내 정책 아젠다가 죽어갑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쇠퇴한 가스 스테이션이 전기 자동차의 출현으로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코비드-19 변이 바이러스가 백신이나 자연 면역력을 뚫는다는 인식에 따라 백신이나 부스터샷 접종을 안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백신 접종을 받으면 적어도 사망, 입원 또는 인공호흡기 의존은 피할 수 있습니다. 미네소타주 작은 마을에 셀프 서비스 그로서리 스토어가 생겨 주목받으면서 성장 중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조금 전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사우디아라비아에 처음으로 방문을 하는데 도착을 해서 지금 어디론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통령궁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어떤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은가 하면은 미국에 산다는 것은 때로는 지금의 국제사회의 역사라든가 세계사라든가 아니면 국제사회의 질서라고 할까요? 월드 오더 같은 것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누구의 주도로 하는 것이 나중에 교과서라든가 뒤늦은 뉴스에서 또 우리 일이 아니니까 보기도 싫고 보지도 않거나 그렇게 보아지는 적이 많은데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강대국이고 또 미국이 지금까지의 중국과는 달리 세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을 자처했었기 때문에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구나. 앞으로 이렇게 했는데 하는 것을 실감을 하면서 그 같은 세계사적인 세계 질서에서의 그 실감을 개인의 생활에 적용시켜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에 살고 있는 어떤 이점이라고도 할 수 있고 재미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외교도 정책이고 정치이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하면서 이 같은 정책, 때로는 거래이기도 하고 협상이기도 하죠. 때로는 위협 내지는 협박이기도 하고 틀 안에서의 그런 것을 하면서 이걸 이루었고 이걸 이루지 못했네. 때로는 또 별로 이루지 못했는데도 사진 촬영을 가지고 마치 이룬 것처럼 이런 형태로 정치인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그대로 개인의 생활에도 그 본인의 취향과 철학에 따라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에 살고 있는 재미라고 하는데 그 내용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 거쳐서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까지 도착을 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통해서 좀 보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이스라엘에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사우디의 수도 리야드에 이렇게 한번 돌아서 다른 나라 쪽으로 돌아오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었는데 이건 이제 곧 이스라엘과의 관계 개선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물론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어떤 나라는 직항로선을 인앤아웃을 다 개방을 해주고 이스라엘의 경우는 지난번에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것은 굉장한 또 공로이기도 하죠. 아브라함 조약에 따라서 일부 이제 그 뭔가를 이렇게 해주면서 이스라엘과 완전히 개방을 하겠다 하고 그 약속을 지금까지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했었던 중동 정책을 이어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스라엘의 민간 항공기까지 뭐 예를 들어 그전에는 이스라엘이 두바이를 갈 때는 그냥 우리를 거쳐갈 수 있도록 하고 아니면 민간 항공기는 다 안 되고 했던 것을 완전히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리야드까지 가는 첫 번째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게 된 것이고요. 그 전에 무슨 뭐 바레인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조항이 있고 그 무슨 그 에어 인디아는 예외로 두고 다른 그 외국 국적의 항공사들은 전부 뭐 사우디아라비아가 뭐 부분적으로 허락을 하고 했는데 하지 않았는데 다 이제 오늘부터 다 허락을 한다는 겁니다. 이건 바이든 대통령에겐 작은 승리이기도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꼭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 전에 트럼프가 있었고 그보다는 더 몇 개월 동안 바이든 행정부에서 일을 해온 결과인데 시카고 협약이라는 것에 따른 겁니다. 시카고 협약. 침이 여기 딱 걸렸어요. 시카고 협약하고 강조하려고 했더니 시카고 협약이라는 게 국제 항법, 그 항공법에 차별을 두면 안 된다. 모든 민간 항공기에. 그러니까 여기는 사우디아라비아도 의무를 다할 그런 게 있는데 그동안은 뭐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등을 들어서 하지 않은 것을 한 겁니다. 시카고 항공 협약에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가 사우디아라비아도 이것을 이행을 해라 하는 것을 한 거죠.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미국의 힘이죠. 그로써 사우디아라비아는 국제 특히 이제 중동 그쪽에서의 어떤 그 항공 그런 분야에서의 어떤 그 허브 같은 것이 될 수도 있고 그 왕국 사우디 왕국의 위상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비행 금지 완전히 이스라엘에게 해제하는 것이 더한 관계 개선으로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당장 그 야이르 그 라피드 이스라엘 총리가 환영한다 하면서 미국의 대통령에게도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그 당시에 그 아브라함 어콜드 조약에 따라서 이스라엘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레이트, 바레인 사이에 여러 가지 그 관계 개선을 했었잖아요. 그것의 이제 연장선인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는 미국이 어떤 역할도 하는 것이고 중동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이 사이가 좋아지면 미국은 이제 신경을 조금 덜 쓰면서 다른 것에 신경을 집중하고 뭐 미국의 안보 이런 것에도 굉장히 이득을 보게 되는 거죠. 더 안정적인 중동은 더 안정적인 미국이 되니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왕이라기보다 왕세자가 뭐 권력자니까 그건 조금 뒤에 말씀드리고 일단 도착을 했으니까요. 도착하기 전에 이스라엘에서는 그 야이르 라피드 이스라엘 총리와 이란이 핵보유국 되는 것은 우리 둘 다 원치 않는다. 그러나 약간 그 방법상의 차이가 있어서 이것은 역시 그 북한에 대한 핵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미국과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의 입장이 약간씩 다른 것과 똑같습니다. 물론 북한 핵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가장 가까운 그 두 나라는 미국과 일본입니다. 그렇지만 한국은 여러 가지 사정상 다룰 수밖에 없고 러시아, 중국도 다룰 수밖에 없고 그런 것이 이란의 핵 보유를 그 중심으로 둔 미국과 이스라엘의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는 사연이기도 합니다. 그거 원론적인 것에는 합의하고 차이점은 역시 재확인을 했고
무력 사용,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해서 무력을 더 많이 사용하길 원하는 겁니다. 미국의 강성들이 뭐 북한에 대해서 선제 타격을 해야지 된다던가 이런 말을 하는 것처럼, 그에 비해서 오바마 때도 그랬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이란에 대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완전히 없애버렸던 이란과 미국과의 핵 협상을 계속하길 바랍니다. 계속하기를 바라면서 최후의 수단으로 무력을 쓰는 것까지 옵션으로 올려놓았다. 이 정도를 이스라엘을 만족시키면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잘 지내기를 원하고 이란과도 뭔가를 아무튼 지금보다는 긴장이 약화되기를 원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총리는 말과 외교가 이란 같은 국가를 두렵게 하지 않는다. 미국에서 북한에 하는 강성 발언들과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란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이 핵 프로그램을 계속한다면 무력을 써야지 된다. 이제 이런 입장 차이는 했지만 어쨌든 또 공통 분모도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는 이제 팔레스타인에서도 미국의 대통령이 꼭 팔레스타인을 완전히 만족시킨 건 아닙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전략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오일 생산 더하라고 지금 그것 얘기하러 간 거잖아요. 결국은 중동에서 그 균형 같은 것을 맞추기 위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가서 이스라엘과 조금 이란에 대해서 부분적인 합의를 얻어냈고, 대신에 이제 이란에 이제 미국이 여러 가지 지원하는 것 해준다고 했고, 또 아이언돔 그 미사일 방어 시스템 포함해서 이란에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브리핑한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안보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동맹국들이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이미 지금으로서는 예전에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런 아랍 국가들과의 국교 관계 같은 것, 아랍에미레이트, 무슨 뭐 수단, 모로코, 바레인 뭐 이런 국가들과 정상화를 한 것, 이런 것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큰 성과인데,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큰 성과를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가서 공개적으로 그것을 인정을 하고 본인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사우디아라비아까지 가자는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이 지금 국교가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한 지구에 가서는 마흐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전임자와는 이건 또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너무나 이스라엘에 쏠려 있었기 때문에 미국 내의 복음주의자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선망과 이런 게 있잖아요. 뭐 하나님이 선택한 그 약속의 민족, 약속의 땅 하면서 그 복음주의자 표를 상당히 의식을 했고, 또 사위도 주이시고 하니까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힘들게 하고 이스라엘을 편애했다. 미국 대통령이 그런 건데, 바이든 대통령은 그 관계를 조금 달리 가져가 보려고 하기는 했지만 팔레스타인이 원하는 대사관 또 다시 뭐 예전 장소로 돌려놓으세요 하는 이것을 들어주지 않았고, 대신에 이제 여러 가지 의료 지원을 한다는 돈 약속은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에 가서 이란에 대해서 얘기한 것도 누구는 국내에서도 그렇고 해외에서도 그렇고 잘했다고 할 것이고, 누구는 반대할 것이고, 팔레스타인에 대해서도 미국 내의 보수주의자들은 그 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만 계속 지원을 해야지 라는 얘기고, 팔레스타인은 그래도 여전히 우리가 원했던 것에 못 미치네. 양쪽에서 다 바이든 대통령이 뭐 그다지 큰 환영을 받지는 않은 그런 겁니다. 아니 왜 아바스까지 만나고 그래 하는 것은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을 굉장히 화나게 하는 거니까요. 이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을 테러한다고, 그런 무슨 선민 사상 같은 것,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게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니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데 왜 거기 가서 그 사람을 만나지? 뭐 이런 거. 그리고 또 팔레스타인 사람은 팔레스타인에게의 저널리스트가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숨졌잖아요. 여자 저널리스트가.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그 저널리스트의 가족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무슨 뭐를 원하는데 전혀 해주지 않고, 여기에 또 반감을 갖고 있고, 반감이라기보다 왜 미국이 더 해주지 왜 이스라엘을 압박하지 않지 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서 뭐 조금 얻은 것도 있고 얻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어떤 관계, 좀 차가웠었던 관계를 녹여보겠다고 지금 한 결정이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인권을 그렇게 미국이 인권 하는 그 인권을 무시하는데도 오일 생산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면 또 국내에서는 아니 왜 폭군에게 그 뭐 훌륭한 자말 카쇼기라는 저널리스트에게 컬럼리스트를 살해를 한 그 폭군에게 사인을 주면 사우디아라비아의 젊은 왕세자뿐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나라들의 폭군이 미국에 대해서 어떠한 무기, 그것이 오일이 됐던 농산물이 됐건 갖고 있으면은 그냥 맘대로 인권 유린을 할 수 있지도 않은가, 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비난이 있지만 한쪽에서는 아예 뭐 큰 영향력이 있던 없던 어쨌든 사우디아라비아 할 수 있는 최대한까지 빨리 그 생산량을 늘리라고 해 하는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겁니다. 큰 그림은 어차피 역풍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거나 저렇게 하거나 역풍이 있어서 뭐 중간 선거 이전에 여러 가지 계획, 이란 핵 협상을 이뤄낸다던가 하는 것을 하기는 어렵지만 그렇지만 중동에서의 노력은 오바마 때, 트럼프 때, 바이든 때 다 조금 미국이 조금 이제 이렇게 어느 부분적으로는 예전처럼 완전히 그 중동에 몰입하고 싶어 하지는 않는 그런 것은 지금 분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관계 설정 같은 것이 더 복잡해졌고요. 중동도 좀 안정이 돼야지 미국이 라이벌인 중국과 열심히 싸울 수 있다는 그런 공통점은 있습니다. 사진 찍을 수 있는 기회, 또 기름값 뭐 아주 뭐 많게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국민들에게 말할 수 있는 그 기분으로라도 그런 것을 지금 희망을 갖고 가서 비교적 큰 뭐 무리 없는 그런 그 3개국 방문을 하고 오는 3개국은 아니네요. 아직은 2개 국가라고 했지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크게 이스라엘과 서한 지구와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을 순조롭게 하고 미국으로 돌아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악관이 돌아와서는 승리라고 얘기를 하겠죠. 긍정적인 결과를 가지고 왔다라고 얘기를 할 텐데 그 긍정적인 결과라는 것은 실패일 때는 분명히 실패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런 경우는 뭐 오늘 이제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그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와 만나는데 물론 그 아버지 살만 국왕도 만나고 하는데 그 이후에 백악관에선 이거 성공이다 할 것이고 세계에서는 뭐 이 실패라고 보지는 않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일단 그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의 하늘길 정도라도 열었으니까는요. 오늘의 미국은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인 유한양행 뉴오리진 미주 총판, 피부과학 셀리온,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거위털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리프팅의 명가 미러클 레이저 클리닉, 차원이 다른 샴푸형 흰머리 염색약 수화연을 핫세일 중인 한국 홈쇼핑 공동펀입니다. 저는 오늘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제 내린 지 몇십 분 됐는데 내릴 때 제일 눈에 들어왔던 게 뭐냐면 미국에서 살면 이제 미국 대통령이 가는 곳곳을 또 다니는 곳이 오죽 많아야죠. 다 보여주잖아요. 텔레비전으로 큰 화면으로. 지금 저희 스튜디오에도 그 텔레비 그 스크린이 3개나 있습니다만 쭉 이렇게 보면서 그 나라마다 다른 것을 또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는 이것도 기쁨인데 보통 이제 대통령이 이스라엘에서도 그랬고 비행기에서 전용기에서 내리면은 그 맞이하는 국가에서 레드카펫을 쫙 깔아주잖아요. 비행기 그 계단부터 저기 이제 행사장까지 쫙 깔아주는데 사우디아라비아는요 레드카펫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색이었을까요? 사우디아라비아 중국의 왕국 사우디아라비아는 보라색을 아주 짙은 보라색을 비행기 그 계단에 깔았고 그리고 이제 땅 위로 내려오면서부터는 약간 조금 그 명도가 짙은 라벤더 컬러 찐 보라와 보라색을 이제 딱 바닥에 깔았어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들의 전통적인 복장 아주 하얀색이 야외니까 바람에 막 펄럭이고 나머지 경호대원 이런 사람들은 짙은 검은색 하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하늘 파랗고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의 하얀색 너풀거리고
또 라벤더 보라색과 검은색 얼마나 잘 어울립니까? 사우디아라비아의 레드 카펫은 보라색이었구나 하는 것도 오늘 확인을 했습니다. 잠시 뒤에 미국의 중요한 뉴스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하원 법사위원회가 이제 다음 주 수요일에 이런 그 법안 마련을 시작을 한답니다. 특정한 반자동이라기보다 특정한 살상 무기 금지안인데 지난 2달 동안 4명의 용의자가 42명의 아무런 죄 없는 사람을 총으로 쏴서 숨지게 했습니다. 보통 4명 이상이면 대량 살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판매라던가 또 수입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는 것, 제조하는 것 당연히 다 금지를 한다는 건데 이 안에 211명 민주당 의원이 공동 발의 이 안을 그렇게 공동 발의를 했습니다. 할 수 있는 의원 다 했다는 얘기고요. 공화당은 한 명도 이 안에 찬성한다는 시그널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안을 내기는 외대 통과될 수 없는 그런 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수십 년 동안 2달 동안에도 죄 없는 사람들이 총에 맞아서 뭐 그렇게 42명이나 숨졌는데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이 의미 없는 이 죽음에 대해서 총기 규제에 대한 의견이 지금 이렇습니다. 그렇다고 현재 갖고 있는 총까지 다 내놔라 하진 않거든요. 미국에서 총기 규제법을 만들 때는 그럴 수가 없어요. 4억 정이나 되는 총인데 그 가운데 뭐 예를 들어서 살상 무기는 뭐 다 내놔라. 이 다른 나라가 갖고 있는 총보다 너무 많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미 갖고 있는 총을 뭐 자발적으로 우리가 뭐 돈을 준다던가 정부라던가 어떤 프로그램에서 뭔가를 한다 할 때 자발적으로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는 모든 그 총을 다 수거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요. 이번 주 초에도 연방 하원에서 또 다른 총기 규제안 같은 것을 내놨는데 뭐 이게 공화당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전혀 소용없는 거. 그러나 의회에서는 소용없다고 해서 법안을 발의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의원들의 의정 활동 자체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이슈가 되는 낙태입니다. 생각보다 점점 날이 갈수록 굉장한 그 빅 이슈가 되고 있는데 텍사스주가 또 바이든 행정부를 고소했기 때문에 하비에르 바세라 캘리포니아주에서 간 보건복지부 장관을 포함을 해서 그 이유가 연방법 때문인데 연방법의 1986년도에 약자네요. 약자로 어떤 이 응급 그 의료 무슨 노동법 이런 그 책임을 규정하는 법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 법의 해석을 하는 거죠. 만약에 산모의 건강이 굉장히 위험하고 뭐 생명이 위험한 것은 물론이고요. 그런 때는 의료 긴급 사태로 규정을 해서 그 산모를 의사가 낙태할 수 있다 하는 것. 그리고 그거는 이제 보험이 있건 없건 뭐 지불 능력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일단 산모의 생명부터 구한다라는 법 해석을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랬더니 행정부의 이 법 해석을 켄 팩스턴 이 텍사스주 검찰총장은 아마 연방 정부에 대해서 고소한 케이스가 10건이 넘습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만 숫자만요. 일일이 이름 다 대라고 하면 못 되지만 이 검찰총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비에르 바세라 보건복지부 장관을 포함해서 낙태를 조장한다. 그것도 선출된 그 공직자들을 시켜서 의사에게 낙태시키도록 명령을 한다. 같은 상황에서 해석들이 이렇게 다른 겁니다. 최근에 연방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낼 때는 그렇게 산모가 있는데 병원에 왔는데 그 산모가 건강이 임신으로 굉장히 그 심각하다면 그러면 의사가 낙태할 수도 있다 하는 거잖아요. 텍사스는 그런데 임신 6주일 이후는 거의 모든 낙태를 근친상간도 낙태하면 안 되고 강간도 낙태하면 안 되고 하니까 연방정부에서 이런 가이드라인을 줬더니 주정부에서 아니지 우리 거는 우리가 알아서 하지 하면서 고소를 한 겁니다. 하면서 또 다른 것은 아니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연방 대법원의 판결을 연방 정부가 무시하네. 그 6월 23일에 이제 주정부가 알아서 해라는 그 낙태법 판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백악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텍사스의 검찰총장이 선출된 공직자를 시켜서 의사에게 명령을 하네. 낙태를 하라고 하니까 백악관은
아주 정말 극단적이고 급진적인 공화당 선출된 공직자의 또 다른 예다. 이 텍사스주의 검찰총장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케이스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어제 제가 방송 끝나고 이제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그 월스트리트저널 갖고 계신 분들은 오늘 사설에 사설란에 실렸겠네요. 오하이오주에서 10살 소녀가 27살 본인이 이미 자백을 하고 기소되고 구금된 그런 용의자에 의해서 강간을 당했는데 오하이오주도 임신 6주일하고 사흘이 지났기 때문에 이 10살짜리 아이가 본인이 강간당한 것도 압니다. 낙태를 할 수가 없어서 뭐 아동보호국 이런 데서 다 알선을 해서 인디아나주로 보냈습니다. 인디아나주도 이제 곧 안 될 가능성이 높은데 아직은 22주일까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이가 6월 30일에 낙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어떤 약으로 약 치료로 받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 낙태 금지가 극단적으로 될 때는 이렇게 된다 하고 얘기를 했더니 월스트리트저널이 대통령이 지어낸 이야기를 말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보도를 했었습니다. 뭐 박스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오늘 사설에 보면은 그 코렉션에서 정정 보도하는 형태로 사설로서 월스트리트저널이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 스토리가 지어낸 스토리가 아니고 그 바이든 대통령이 강간을 당하고 낙태를 하려고 인디아나주로 간 그 10살 오하이오 소녀에 대한 얘기를 말했을 때 그 말이 정확했던 것으로 보인다. 보이는 건 또 뭐가 또 보입니까? 정확한 거죠. 지금 범인이 기소가 됐고 그런 거. 그리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뭐 어떤 때 그렇잖아요. 우리가 뉴스를 들을 때 여러분들께서도 앞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그 바이든 대통령의 중동 방문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언론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과할 땐 깔끔하게 깨끗하고 끝내는 게 낫습니다. 오늘도 월스트리트저널이는 그거 한마디 써놓고는 그 뒤에는 그 스토리가 거의 2주일 동안 언론에 막 떠돌아다녔는데도 아무도 그 정확성이나 범죄에 대해서 그 공개해서 확인하는 과정을 안 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안 한 거죠. 다른 매체는 뭐 심지어 뉴욕타임스도 똑같이 그렇게 의사가 그 집도한 것을 확인을 했다라는 보도를 했고 다른 매체 다 그렇게 했거든요. 디스패치 그리고 디스패치와 USA 투데이와 또 같은 신문인데 다 마찬가지로 월스트리트저널이 안 했는데 아무도 그 정확성이나 여기에 대한 보도를 하지 않았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거의 마지막에는 이런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말했던 것을 뭐 거의 24시간이 안 돼서 수정을 한 거잖아요. 코렉션을 한 거잖아요. 그런 우리의 의무, 우리 잘했다 이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뭐 이 사건 자체는 너무 끔찍한 일이고 가장 좋은 것은 이 강간범이 더 이상 거리에서 사라졌다. 감옥에 갇혔으니까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본인들 잘못했다 하는 데서 끝내고 나머지는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하면 좋을 텐데.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검찰총장도 팍스뉴스와의 그 인터뷰에서 아니 그 무슨 뭐 의사 노릇을 하는 낙태 운동가다. 의사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셨거든요. 그리고 이 보고도 하지 않았어. 그 법을 어겼어. 막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우리는 수사를 시작할 거야. 뭐 그런데 이렇게 그 주의 검찰총장이 박스뉴스에 나와서 인터뷰하고 있는 동안에 뉴욕타임스는 확인이 됐다고 보도를 했거든요. 그 뒤늦게 이제 다른 매체들도 다 NPR 등등도 이 의사가 인디아나 주의 법은 이런 법이랍니다. 우리가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해야지 되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이 그만큼 모든 이슈에 대해서 분열됐기 때문에 쓸데없는 시간들을 많이 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도 괴기스러워서 이 스토리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데 인디아나 주의 법은 16살 미만의 환자가 낙태를 하면은 그 낙태를 시술한 의사가 사흘 안에 인디아나주 보건부와 아동국에 꼭 보고를 해야지 된답니다. 그래서 이 그 케이틀린 그 버나드라는 이 시술을 집도한 의사가 그대로 규정에 따라서 인디아나주 보건부 그리고 아동복지부 이런 곳에 자신이 한 일을 제출을 했답니다. 약물 형태로 6월 30일에 10살 소녀의 낙태를 집도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의사가 수요일 날 트윗을 뭐라고 했냐면요. 자꾸만 검찰총장이 나와서 이 의사는
아니 그 의사의 그 이름을 그 입은 뭐 이름을 가진 낙태 운동가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월스트리트저널은 그런 사설을 쓰고 하는 이런 모든 분위기에 대해서 성추행 당하고 성학대를 당한 모든 생존자들을 생각하면 나는 그냥 마음이 아프다. 그분들이 우리를 의사들을 필요로 할 때 그리고 가장 필요로 할 때 나라가 국가가 그분들을 희생자를 실망시키고 있는 게 너무너무 슬프다. 의사들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그 환자가 필요로 하는 그때의 그 시간과 그 장소에서 필요한 의료적인 그 조치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의사다. 그런데 의사가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데 국가가 이런 것을 하지 못하게 이런 잡음이 있고 하는 그 현실이 너무 슬프다 하는 게 이 의사의 얘기입니다. 미국이니까 10살 소녀가 27살 남자한테 강간을 당하고 그래서 낙태도 못하고 다른 주로 가고 그래서 낙태를 해주면 그 의사를 욕하고 또 어떻게든 법적 처분을 받게 하려고 하고 사실이 이미 있는데도 그 사실을 몇 주일 동안 다른 가짜로 뒤엎어버리고 이게 지금 미국입니다. 정치가 너무 분열돼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 스토리를 오늘 보면서 그 지정 생존자죠. 그 드라마 그 드라마가 이렇게 오버랩이 됐는데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의 1월 5일과 1월 6일이 의사당 폭동 사건이 있었습니다. 1월 5일과 1월 6일 대통령 주변에 그 비밀 경호원들이 주고받은 텍스트 메시지가 싹 지워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워져 버린 것을 왜냐하면 의사당에서 그 제출해라 했더니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우리 이제 뭐 법률 자문을 받아야지 돼 하면서 막 몇 주일이나 미루고 하는 상태에 나중에 받아보니까 가장 중요한 1월 5일 6일 거 보려고 했는데 싹 지워진 겁니다. 전체적으로는 이 비밀 경호국의 그런 전화기 요원끼리 왔다 갔다 한 그 텍스트 메시지 같은 것이 국토안보부의 감찰단이 감찰을 하는 것이랍니다. 그런데 몇 주일 동안이나 이리저리 연기하더니 결국 받아봤더니 아무것도 없는 맹탕인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기계를 바꿨다는 거죠. 기구를 전화기 자체를 말하는 건지 무슨 소프트 시스템을 말하는지 모르지만 이퀴먼트를 리플레이스먼트 교체했다. 왜 하필 딱 그때 교체를 해서 그때 것이 없다. 그것도 몇 주일을 제출하지 않고 연기를 하더니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경호원들과 경호 책임자 사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그 1월 6일 날 의사당으로 가자 해서 경호원이 안 됩니다. 대통령의 팔목을 잡고 대통령이 뭐 그 자동차 이 핸들을 잡고 막 이러려고 했었다는 그 스토리에 대해서 경호원들은 나 그런 얘기 들었다.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이렇게 증언을 하는데 경호국에선 그거 없었다 하는 거잖아요. 이런 형태로 아랫사람들과 위에사람들 누가 그럼 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가까운가 하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또 지정 생존자가 생각났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든지 복원을 하든지 복구를 하든지 아니면 재구성을 하겠죠. 사람들 불러놓고 어떤 형태의 텍스트를 주고받았는가 하는 그런 일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이 원래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세 자녀 4명이지만 한 명은 엄마가 다르니까 아니죠. 5명이네요. 자녀가 3번 결혼해서 지금 멜라니아 트럼프와 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또 딸이 하나가 있고 나머지 3명 이방카와 2 아들은 첫 번째 이바나와 같이 그 예전 그 체코의 모델이었고 그리고 세 아이를 낳은 엄마잖아요. 그 가운데서 2명이 오늘 그 뉴욕의 검찰총장의 소환으로 원래는 이게 진행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바나가 친엄마가 숨졌기 때문에 73세밖에 안 됐는데 숨졌습니다. 오늘 대통령의 그 사업한 것, 왜 융자 받을 때는 막 덩어리가 크다고 하고 세금 낼 때는 덩어리가 없어서 우린 돈을 하나도 벌지 못했어요 하고 세금을 계속 안 냈는가 하는 것을 조사하기 위한 그런 그 소환 절차에 오늘 응하는 날인데 어머니가 숨져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때는 뭐 당연히 연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도 소환장이 갔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마 여기에 응하지 않을 그런 그 뜻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마녀 사냥이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음 주까지 이어진다고 하는데 어쨌든 딱 이런 때 그 친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오늘 뭐 증언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잠시 뒤에 경제와 관련된 제가 한 마켓의 스토리를 좀 전해드리고 싶거든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네, 조금 중요한 몇 가지 뉴스는 헤드라인만 전해드리고요. 우선 며칠 전에도 협상을 계속했었는데 조 맨신이라는 웨스트 버지니아의 민주당 그 연방 상원 의원이 기후변화에 대한 기금 나는 지지하지 않는다. 또 세금 인상도 지지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바이든 대통령의 뭐 친환경 정책 이런 거 다 거의 물 건너가는 거거든요. 이분은 인플레이션이 지금 얼마나 강한데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그런 법안을 만들어야지라고 하면서 처방약값 낮추기, 뭐 그 어퍼러블 케어 액트 보조금 연장 이것은 지지를 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게 기후 변화가 굉장히 큰 산업이기 때문에 어찌 될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이 가스 스테이션에 대해서는 캘리포니아주에서도 뭐 로스앤젤레스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친환경적인 뭐 이런 것을 얘기하면서 이 도시에는 4군데 도시가 현재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소노마 카운티, 뭐 베이 지역 이런 곳에서 좀 진보적이잖아요. 그쪽이 새로운 스테이션은 안 된다 하는 것인데 근데 사실 원래 따지고 보면 바이든 대통령도 늘 가솔린값 얘기할 때마다 대기업이 너무 그걸 많이 그 탐욕을 부리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우리도 길에 가면 뭐 C자로 시작되는 주유소, S자로 시작되는 주유소 이런 거 많이 보지만 실제로는요. 그 거대 기업이긴 하지만 막상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뭐 거의가 맘앤팝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서 주기는 주지만 홀세일로 주지만 운영자들 자체는 그 브랜드네임 붙어 있는 거기서 직영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직영이 아니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가솔린 값이 왔다 갔다 하면은 이분들은 몇 주일 미리 탱크를 채워둬야지 되는데 그리고 나서 가솔린 값이 내려가면 그렇다고 우리가 올린 값에 팔 수는 없으니까 맘앤팝이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홀세일은 알아서 다 큰 회사들이 하는데 그래서 이제 다행히 요즘은 뭐 먹을 수 있게 준비된 그 푸드라든가 이런 것들도 파니까 그 미니마트에서 뭔가를 채워 넣는다고 하는데 수십 년 동안 가스 스테이션이 제가 이 얘기가 왜 마음에 갔냐면 한국 분들 처음에 오셔서 돈 많이 버신 분들 가스 스테이션 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이제 그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플러스 전기 자동차. 아무리 조 맨신 의원이 이에 관련 뭐 기금 승인을 하지 않겠다 하더라도 어차피 이거는 이제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스 스테이션은 이제는 그 사양 산업이라는 게 좀 확실해지는 것 같고요. 미네소타주 에반스비라는 곳에 그 셀프 서비스 마켓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인구가 600명이랍니다. 비교적 좀 젊은 부부가 다른 곳에 다른 직업을 가지고 살다가 가족들과 가까이 가려고 5년 전에 갔는데 트윈 그 세리에서 그 에반스빌로 이사를 갔는데 그로서리 스토어가 없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70년을 하다가 최근에 문을 닫았답니다. 뭐와 수익이 안 맞으니까. 그래서 가장 가까운 곳이 20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 곳이래요. 이웃들이 이 새로운 부부를 보자마자 우리 마을에 그로서리 스토어가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좀 젊잖아요. 그리고 남편이 엔지니어 관련 일을 한답니다. 아이디어를 내서 아주 처음에는 뭐 기부금 이런 것도 받고 해서 셀프 서비스로 리모델링을 하는데 비용을 절감하려고 직원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문을 여는 날이 있고 열지 않는 날이 있고 문을 열지 않는 날도 73달러인지 75달러인지 연 회비를 내면 그런 분들은 이제 우리 휴대폰으로 딱 문 열고 들어올 수 있게 되고 돈은 이제 본인이 지불을 하고 여러 가지를 엔지니어니까 그런 형태로 막 이렇게 해놓고요. 했더니 사람들이 그 작은 그 그로서리 스토어에 모든 게 다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때 또 20마일 떨어진 곳에 가서 물건을 사오면서도 가능하면 여기에 이게 정착이 돼야지 된다 하면서 사람들이 이 가게에서 물건을 많이 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부도 뭐 수요일 이런 때는 물건 받아서 딱 차곡차곡 쌓아놓고 하니까 자유시간도 있고요. 그로서리 마켓을 하는 사람들이
또 전화 앱을 이용해서 문도 열고 뭐 식료품 스캔도 아마존이랑 똑같은 거예요. 수준은 인구 600명 있는 그런 곳에서 해서 이게 점점 발전을 하니까 또 그 동네에 있는 대학교가 있잖아요. 대학교에서 연구 모델을 하고 또 이 부부 남편에게 어떤 뭐 장학금 비슷한 거를 줘서 펠로우십을 받아서 뭐 3만 달러를 풀타임으로 이거 어떻게 해봐라 모델로 하니까 더 여유 있게 더 이걸 어떻게 잘하나 하고 연구를 하고요. 셀프 서비스 식료품 그 모델을 이런 것을 연구를 해서 아무튼 점점 잘 돼가고 있다는 겁니다. 세컨 스토어도 오픈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더 많이 종류도 하고 그리고 지역 가까운 도에서 나오는 거 다 뭐 버러부터 무슨 뭐 꿀부터 이런 것들을 팔기 시작하고 비전을 갖고 젊은 사람들이 600명 있는 곳에 가서 이런 일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본인이 배운 그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서 이게 더 퍼지도록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 젊은 부부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요즘 자꾸만 그 코비드 19에 대해서 조금 느슨해지시죠? 7월 3일부터 9일까지 이 코비드 19 그 케이스의 65%가 지금 BA 그 .5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백신을 뚫고 들어가는 그러니까 전염력이 너무너무 강하기 때문에 뭐 4배의 백신에 대한 저항력이 있답니다. 그 이전에 그 바이러스보다.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받으신 분들, 한 번 걸리셨던 분들, 한 번 걸렸고 백신 접종 받으셨던 분들 이런 모든 사람들을 뚫고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예방 접종을 받지 않은 분들은 바이러스에 감염될 확률이 더 높은 게 사실이고 입원 확률도 7.5배, 사망 확률도 14배에서 15배 높다는 이런 기본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아무리 백신 접종을 뚫을 가능성이 높다 하더라도 감염될 확률도 줄어들고 어느 정도 그리고 감염됐어도 그 증상 자체가 조금 약해질 수 있고 인공호흡기를 의존하지 않아도 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백신 접종 받지 않으신 분들은 받으시라 하는 게 카이저의 얘기고요. 그리고 미국은 국민을 버리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 WNBA의 스타 선수가 그리너가 지금 재판을 받기 시작하죠. 그 마리화나를 그 러시아에 갈 때 가지고 간 것에서 본인이 시인을 했고 하는데 이 변호사가 애리조나주에서 의료용 미국은 이제 마리화나가 있으니까 뭐 이런 걸로 그리고 그 당시에 뭐 어머니도 돌아가셨고 뭐 시름이 깊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의사의 처방전 같은 것도 지금 그 러시아에서 제출을 했고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나 여러 그 전문가들도 이 미국의 이 그 WNBA 스타를 미국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조치를 취하고 있고 말하자면 전자담배, 뭐 카트리지 이런 게 러시아 공항에서 딱 그 잡혔기 때문에 그 수함을 이 스크리닝해서 잡혔기 때문에 바로 이제 그 구금이 그 된 건데 최대 10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금 혐의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한 다음 심리는 7월 26일로 예정돼 있는데 지금 뭐 앤토니 블링컨 그 국무장관도 그렇고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 다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바이든 대통령 지금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와 만났는데 지금 이번에 중동 방문할 땐 전부 다시 악수가 아니라 이렇게 그 손에 이렇게 손가락 뼈를 치는 그런 것으로 합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코비드 19에 대해서 신경 쓰시라 하는 의미고요. 오늘의 미국은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인 유한양행 뉴오리진 미주 총판 피부과학 셀리온,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거위터리블 전문회사 코지다운,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외과,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리프팅의 명가 미러클 레이저 클리닉, 수화연을 핫세일 중인 한국 홈쇼핑 공동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네, 이 빈센트 반 고호의 그림, 그 농부, 여자 농부의 그림 뭐 있는데 예전에 반 고호가
돈이 없어서 그 시절에 뭐 1800년대 그랬을 수 있겠죠. 이게 처음은 아니지만 한 번 쓰고 그 위에다가 또 쓰고 뭐 좀 깔고 이게 그린 캔버스를 재활용을 하는 거죠. 그 안에 보니까 이번에 스코틀랜드에서 전시하려고 준비하다가 안에 보니까 고호의 자화상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보통 요즘 그림 볼 때 엑스레이 찍어서 뭐 다 확인하는 일반적인 작업인데 그런 것 과거를 어떻게 그 빈센트 반 고흐의 생활과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알 수 있는 그 스토리만으로도 빈센트 반 고흐 자화상 다시 한번 봐야 되겠어요. 나가서 강희신이었습니다.